나는 학원에서 초중학생 영어를 가르치는 학원 강사다.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였고, 졸업 후 약 10개월을 무역회사에서, 3년 2개월을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에서 근무했다. 약 4년간의 회사 생활을 통해 나는 조직 생활과는 영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 3년 넘게 근무한 두 번째 회사를 퇴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도 계획도 없이 그냥 퇴사할 수는 없었다. 그나마 내가 업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영어를 한번 집중해서 공부하기로 결심했다. 퇴근 후와 주말에 영어 공부를 하며 퇴사 후의 진로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다. 조직 문화가 조금이나마 유연할 것 같은 외국계 회사로 이직을 할 것인지, 혹은 사무직이 아닌 영어 강사로 직종을 바꿀 것인지를 고민했다. 그리고 그렇게 몇 달을 고민한 결과 결국 직종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어느 정도 영어 점수도 만들고 준비가 되었다 싶었을 때 조건이 괜찮아 보이는 한 영어학원에 이력서를 넣었다. 면접을 보게 되었고 다행히 합격했다. 학원에서는 1월부터 근무하기로 했고 나는 홀가분하게 근무 중인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렇게 2020년은 뭔가 변화와 도전, 그리고 새로움에 대한 설레임으로 시작되는 듯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급속도로 퍼지기 전까지는 말이다. 중국 우한에서 퍼지기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나름 대처를 잘하는 것처럼 보였던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더니 완전한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 우리나라에도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1월 말에서 2월 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모임이나 약속을 자제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한숨을 쉬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다. 위험하니까 어쩔 수 없지 하면서도 그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속상할까 걱정을 하였다. 그래도 그때는 확진자가 급속도로 퍼지기 전이었다. 그리고 2월 21일부터였나? 갑자기 신천지로 인해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여파가 나에게까지도 전달되었다.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여파 말이다. 2월 24일, 학원을 일주일만 휴원한다는 원장 선생님의 연락을 받았다. 사실 이때는 오히려 좋았다. 사회적으로는 정말 큰 문제고 누군가에게는 또 큰 아픔이 될 수도 있는 시기였지만 어떨결에 생긴 그 일주일의 휴식 시간에 4년간 쉼없이 일한 나에게 너도 좀 쉬어 라고 기회를 주는 것 같아서 그렇게 월화수목금을 아무 생각 없이 푹 쉬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 원장 선생님한테 다시 연락이 왔다. 한 주 더 쉬어야 할 것 같다고 하셨다. 그래, 2주까진 괜찮아. 이때가 아니면 언제 이렇게 길게 쉬어보겠어? 라고 생각하며 수입이 없다는 막막함보다는 한 주 더 쉴 수 있다는 기쁨에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렇게 월화수목금을 또 푹 쉬고 금요일 저녁 또다시 원장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다.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다. 초중고 계약일이 연기되었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접하고 나도 더 쉬게 될 수도 있겠다 싶었다. 그래도 혹시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전화를 받으니 그동안의 2주 그리고 앞으로의 2주 총 한 달을 쉬면서 수입이 없을 걸 생각하니까 조금씩 불안감이 엄습해오기 시작했다. 사실 한 달까지도 여분의 비상금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는 있다. 하지만 과연 한 달로 끝날까?
계속 계약일이 미뤄지고 있고 또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 추세도 좀처럼 둔화되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 내가 언제까지 일을 쉬어야 할지 모르는 불확실함으로 처음으로 생계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 대학생 때부터 각종 알바와 인턴으로 일을 했고 대학교 4학년 2학기 중에 첫 회사에 들어갔다. 약 10개월을 근무한 후 곧바로 두 번째 회사로 이직을 했으며 2달 전에는 학원으로 이직했다. 그렇게 20살 때부터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었는데 막상 이렇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기니 처음에는 신나던 마음이 지금은 조금 뒤숭숭하기도 하다.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정말 최소한의 돈만 쓰기로 다짐했다. 나는 월초 각 지출 항목에 얼마를 쓸지 예산을 짠다. 고정비는 약 20만원, 식비 25만원, 품위유지비 10만원, 기타 경조사비나 문화생활비 등 정말 최소한의 한도로 잡는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더욱더 긴축 재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한 달을 30만원으로 버텨보자고 다짐했다. 다행히도 난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다. 첫 회사를 다닐 때 자취를 해봤는데 월세랑 각종 생활비가 그때 당시 받는 월급으로 자취를 한다는 건 그 회사를 다니는 고통에 비해 가성비가 너무 별로였다. 그래서 퇴사를 했고 본가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두 번째 회사로 이직을 했다. 그래도 난 자취비가 안 드니까 식비 월 10만원에 각종 고정비와 최소한의 생활비 등 20만원을 잡아서 총 30만원. 가능할 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문득 화장대를 뒤지기 시작했다. 언젠가 꼭 쓸 거라며 버리지 않고 있었던 각종 미니 향수와 록시땅 핸드크림을 팔기로 결심했다. 또 문득 대학생 때 사두고 몇 번 쓰지 않은 폴라로이드 카메라가 생각났다. 책상 서랍에서 찾기 시작했고 이것도 팔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중고장터에서 시세를 보니 그래도 한 3만원 정도에는 팔 수 있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갑자기 백수가 된 내가 안쓰러웠는지 아빠가 용돈 10만원을 주셨다. 평소에는 다 큰 자식한테 무슨 용돈을 주시냐며 손사래를 친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받았다. 그래, 언제까지 쉬게 될지 모르는데 이 10만원이라도 비축해두자. 그렇게 나의 강제백수 생존기가 시작되었다.